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정하지 않으면 그 뒤가 다 꼬여버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스터디 니니입니다. 자, 오늘은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정하지 않으면 그 뒤가 다 꼬여버리거든요. 이걸 정해야 내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언제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것인지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3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게 내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다. 이러신 분들은 30억을 언제까지 모을 건지도 데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현재 35살인 A부부가 있다고 할게요. 그 A부부는요, 45살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동갑인 B부부는 60도 젊다. 우리는 60살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 금액은 30억으로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부부가 전략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A부부가 목표를 달성할 시간은 10년이 남아 있는 거고요. B부부에게는 25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에 A부부가 매달 200만 원을 100%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까지 평균 수익이 10% 이상인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에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뱅가드 500 지수를 빠르게 살펴보면 1980년부터 25년간 12.3% 수익을 낸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고요. 한마디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로 분기 배당도 주고 있습니다. 자,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에 낙원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연복리로 저금을 했을 때 은퇴 후의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A부부의 현재 자본이 1억 있는 상태라고 하고 월 200씩 12개월 연간 2,400만 원을 뱅가드 500 ETF에 100% 10년 동안 투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10% 잡고 복리로 계산하면 총 6억 5,600만 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아기를 낳으면 외벌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녀 학비나 결혼 시 보태주는 금액, 세금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펀드처럼 과세 이연됐다고 칠게요. 그럼 10년 후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했을 때 6억 5,600이면 30억에서 얼마가 모자란가요? 23억 4,400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A부부는 뱅가드 500에만 투자하면 100% 필패겠죠. 에이, 그건 A부부가 뱅가드 500에만 투자했으니까 그렇지. 괜찮은 개별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망한 거 위주로 담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20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뱅가드 500에 투자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의 상위 10% 안에 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로 예시를 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A부부는 뱅가드 500 지수 투자로는 목표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고 했죠. 소득을 늘리든 다른 투자 방법을 찾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부 소득은 높은 편이다. 한 달에 600만 원 정도는 저축이 가능하다 하시면 매달 200만 원을 뱅가드 500에 넣어서 10년 후에 6.56억을 만드시고 나머지는 저축 가능 금액인 400만 원으로 더 성장성이 높은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실력을 갖추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든 다른 투자 실력을 갖추어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뱅가드 500이 자산을 불리는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이죠. 소득 수준과 목표 기한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투자하는 이유는요, 저희 부부의 근로소득만으로는 예적금이나 미국 지수 투자만으로 10년 안에 순자산 3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B부부와 같이 60대, 70대 때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사람마다 목표 시기가 다르면 방법도 달라져야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목표 기한이 이렇게 정해지면 어떻게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법인을 사볼까? 주식 공부해볼까? 시드가 부족한데 경매를 배워볼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다른 경우를 살펴볼까요? 비부부와 같이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나는 60살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뱅가드 500 지수에 200만 원씩 투자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ETF만 매달 부부가 200만 원씩 사면 된다고? 네, 의심스러우시죠? 그래서 제가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 25년 동안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과거처럼 앞으로도 역사가 반복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25년 후에 32억 원이 넘는 돈이 모이더라고요. 물론 세금을 빼야 되겠지만 우리 월급도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월 200만 원 이상 넣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60세까지 꾸준히 근로소득이 있다. 우리 부부는 월 200만 원씩은 얼마든지 저축할 수 있다. 난 여유를 갖고 부자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 니미야, 네가 어떻게 미래를 알아? 이제까지 수익률 10%였지만 앞으로 미국이 망하면 어떡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은 예적금 하시면서 소득을 늘리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 망할 확률보다 자본주의가 있는 이상 미국이 앞으로도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나만의 데드라인을 정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이런 거 관심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꾸준히 하셔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돈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매일 재테크 관련 책이나 투자 책들을 읽으면서 마인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도 계속 200만 원씩 넣어야 나중에 평균을 냈을 때 1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올라갈 때만 신나서 넣고 하락장에 겁나서 안 넣으면 연간 10% 수익이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표를 보시면 최고의 해에는 33% 이상 수익이 났지만요. 최악의 해에는 37% 이상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200만 원씩 투자해서 몇 년 후에 1억이 됐다. 근데 갑자기 어느 해에 3,700만 원이 훅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졸지에 6,300만 원이 되죠. 그때 생각합니다. 아, 그냥 예적금 넣을걸. 괜히 그 재테크 스터디 영상 봐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막 그때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겠죠. 고점 대비 낙폭을 보면 반토막 나는 때도 있습니다. 1억에 5천만 원 되는 거죠. 그래도 변함없이 200만 원씩 ETF를 사 모을 수 있으려면 그만한 마인드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결정을 했고 내가 검증도 해봤고 내 돈그릇을 키워놨으면 떨어질 때 진심으로 저가 매수 기회다 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투자는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카드를 눌러보시면 가속 듀얼 모멘텀 투자가 나오는데요. 이거 강추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올린 뒤에 정말 많은 댓글을 받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각자의 수입도 다르고 특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를 무조건 해야 한다,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논쟁은 의미가 없는 거였더라고요. 각자 목표 금액, 그 기한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훌륭한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고 누군가한테는 아닐 테니까요. 요지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정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저도 열심히 그 방법을 찾으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재테크 스터디 린이었습니다. 그럼 안녕!